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도 처음부터 풍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가난과 고난의 시절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도전의 시간이 있었죠. 오늘은 그들의 놀라운 변화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던 그 시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원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죠. 이제 한국은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한 경제 강국이 되었고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놀라운 성공 스토리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나다시피 독립했을 당시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토는 좁고 천연자원은 전무했으며 심지어 식수마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야 했죠. 하지만 리콴유라는 탁월한 지도자와 근면한 국민들의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유일한 자원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는데요. 항구를 현대화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했으며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1인당 GDP 8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룬 나라들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가난한 농업국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철강 산업을 발판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이후 금융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면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1인당 GDP는 무려 12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중동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진주 채취와 낙타 목축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발견된 이후 이를 현명하게 활용했는데요. 단순히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두바이를 세계적인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켰죠. 버즈 칼리파로 대표되는 초고층 빌딩들과 팜 주메이라 같은 인공섬은 이제 세계인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드는 소련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를 역으로 기회로 삼았는데요. 배상금을 현물로 지불하기 위해 공업화를 추진했고 이것이 오히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이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노키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켰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도 극적입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이 유목민이었던 이 나라는 석유 발견 이후 급속한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전 2030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며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도시 네옴 프로젝트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시절까지만 해도 유럽의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민주화 이후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죠.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고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와 같은 도시들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고 스페인은 유럽의 주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위스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가난한 농업국이었고 많은 스위스인들이 용병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켰고 정밀한 시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일구어냈죠. 현재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한때 유럽의 가난한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된 후 이를 매우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석유 수입을 국부펀드로 조성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했고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많은 신경을 썼죠. 덕분에 현재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반 감자 대기근으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던 비극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낮은 법인세율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유치했고 켈트 호랑이라는 별명처럼 유럽의 디지털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성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각국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셋째,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올바른 전략과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려드린 10개국의 이야기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높은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후회 없이 앞으로도 잘 사는 것은 물론이고 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